출사표의 성장인문학 CEO 토요 편지입니다.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이 특별한 소통의 순간에 기쁨과 감동의 마음으로 편지를 전하려 합니다. CEO 토요 편지는 이제 946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6년 6월의 토요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CEO 토요 편지 제 112호. 존경하는 CEO 여러분, 붉은 악마들의 뜨거운 열기에 그렇게 화려했던 봄날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환희의 기억은 다시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 봅니다.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최고의 선이 아니라는 것 또한 모를 리 없지만 파죽지세의 승리를 기대하는 월드컵의 계절, 다시 6월이 왔습니다. 우리의 6월은 현충일과 6.25의 달이었으며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보훈의 달이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했던 한일 월드컵 이전의 6월은 그랬습니다. 순국 선열에 대한 추모의 정신을 가볍게 생각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2002년 이후의 6월은 축구의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붉은 악마의 외침은 사람 사는 소리요, 삶의 소통이며 바람입니다. 바람의 진원지는 옵사이드를 정확히 판단하는 옆집 아줌마의 대한민국의 엇박자일 수도 있습니다. 붉은 악마의 함성은 월드컵을 온 국민의 페스티벌로 승화시키며 가슴 뛰게 합니다. 축구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소통이며 6월의 바람입니다. 또 한 번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의 태극전사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서프라이즈, 바로 그것입니다. 독일 월드컵을 100배 즐기는 방법은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시청 앞 광장에 있습니다. 호프집에도 있고 여객 터미널에도 있고 독도에도 있습니다. 정말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 익선. 항우에게 연전연패하다가 단 한 번의 승리로 진시황보다 더 크게 통일을 이룬 유방은 1등 공신 한신을 경계하기에 이르렀다. 조폭 대장에 불과하였던 시골 출신의 그는 평소 한신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한신을 강력한 라이벌로 여겼고 자기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방은 논공 행상에서 한신을 변두리에 보잘것없는 초왕으로 봉했으나 항우에 부하였던 종리매를 숨겨주었다는 구실로 그조차도 박탈하고 회음 후로 좌천시켜 도읍에 살게 했다. 근거리에서 경계의 고삐를 잡겠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어느 날 한고조 유방은 한신을 불러 장군들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방이 말했다. 그대는 짐이 어느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감으로 보이는가? 글쎄요, 폐하께서는 한 10만 명쯤은 거느리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유방은 흡족한 대답은 아닌 듯 비꼬는 어조로 다시 묻는다. 그럼 그대는 얼마나 거느릴 수 있겠는가? 겸손한 듯 엎드리면서도 유방의 그릇됨을 비웃는 듯 유방이 눈치채지 못할 미소를 입가에 가볍게 띄우며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 익선. 고조는 크게 웃으면서도 비위가 약간 뒤틀렸다. 그래서 명령하듯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대가 어찌하여 짐의 부하로 있다는 말인가?
깜짝 놀란 한신이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황공하옵니다, 폐하. 폐하께서는 군사의 장수는 되실 수 없어도 장수의 장수는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폐하를 받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한신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유방에게 던진 것은 우월성과 자신감 그리고 자존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보다는 내가 좋은 사람이 많을수록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 좋아하는 사람은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통쾌한 승리를 기대하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유월을 함께 하십시오. 그분들이 자랑스러운 CEO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양분입니다. 사족. 한신이 자존을 내세우려고 던진 말 다다익선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유방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은유적 표현은 몰랐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분이 상하였으리라 생각되는 것은 다다익선이 기폭제가 되어 유방과 여태우는 한신을 직접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그 유명한 토사구팽으로 한신의 자존을 여지없이 꺾어버리고 말았다. 교토양구, 뛰는 토끼 잡고 나면 사냥개는 죽고 고오양궁, 높이 나는 새가 잡히면 좋은 활은 창고에 갈물이 되며 적국 모신, 전쟁에 승리하면 경쟁 신하는 망한다. CEO 토요 편지 제 113호. 하루 종일 당신 생각으로 6월의 나뭇잎에 바람이 불고 하루 해가 갑니다.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대 보고 싶은 마음을 주저앉힐 수가 없습니다. 창가에 턱을 괴고 오래오래 어딘가를 보고 있곤 합니다. 느닷없이 그런 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당신 생각이었음을 압니다. 하루 종일 당신 생각으로 6월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해가 갑니다. 김용택 시인의 시 6월입니다. 요즘 인생길을 돌아다 보면서 그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하고 외로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그 길은 자신을 지탱해준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어부는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의 길을 안내합니다. 인생의 행복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가는 길목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탄탄대로의 내리막길을 노래하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 다 그런가요? 청계천 복원을 하고 나니 그게 단순히 물을 흐르게 하는 개천이 아니라 서울의 심장과 연결된 혈관과 같은 물길입니다. 서울의 기운을 소통하는 물길입니다. 실록의 6월에도 자연의 길이 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저녁 산그림자를 보고 있으면 시간 속에도 길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좋은 책을 읽노라면 행간 사이에도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반가웠습니까? 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헤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은 찾기 시작하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고 미리 길이 험한다던가 두렵다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길을 제쳐두고 다른 길에 들어서 헤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 길을 여는 사람,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CEO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길이 있습니다. 로요지 마력, 일구견인심.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본다. 주봉지기 천종소요, 화불투기 일구단이라. 술은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면 천잔도 적고, 말은 기회를 맞추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군자지교, 다묘수, 소인지교, 감양내. 군자의 사귐은 담백하기가 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단술 같다. 오선지에도 작곡가가 만든 길이 있습니다. 조리법에도 주방장이 만들어 놓은 맛을 내는 길이 있습니다. 잘못 들어선 길에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만남에도 언제나 소통하는 멋진 만남의 길이 있습니다. 공자는 말하였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의 길을 알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도는 가이며 의입니다. 진실로 자신이 아는 길,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면 어찌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CEO 여러분, 리더의 길, 지도자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길, 행복한 사람들의 길도 따로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소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나 가지는 못하지만 그 길은 바로 곁에 있습니다. 멋진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행복한 길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CEO 토요편지 제114호. 교수신문은 각 대학 교수 195명에게 2006년도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소망을 담은 사자성어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수들은 생선을 삶듯 놔두는 것이 좋은 정치라는 뜻의 약팽소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어디 정치뿐이겠습니까? 그리고 2위에 랭크되어 일반인에게 소개되지 못했던 회항전록이 있습니다. 초목이 겨울에는 누렇게 물들어 떨어지지만 여름이 되면 다시 푸르러진다는 뜻입니다. 회황전록. 다시 푸르름이 짙어지면서 아카시아 향기가 그윽합니다. 장마와 함께 일찍 찾아온 초여름의 무게는 이마에 땀방울로 내려앉았습니다. 땀 냄새. 그것은 처절한 삶의 DNA이며 한순간 역동적이었던 인생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2년 전 본 과정을 수료하신 그날 어떤 원우님께서 악수를 청하며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다고 시간이 될 때 전화해 주기를 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덕담이었을지도 모르기에 내내 잊고 있었지만 인사치레의 말을 약속으로 담아두었던지 그 원우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께 혼자 밥 먹지 말라는 책을 선물한 기억도 있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잊지 않고 전화한 것은 덕담 이상의 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였던 분이라 오랜만에 만난 첫사랑 손을 잡듯이 덥석 약속을 하였었지요. 그분과 학창시절의 해프닝 등을 주고받으며 매우 행복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담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우에게 관심을 갖고 잘 대해주면 좋겠다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잘 대해주어야 된다는 이유는 가는 곳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심판하고 시시비비 공론화하며 남의 실수나 단점을 파헤쳐 A 앞에서는 B를, B 앞에서는 A를 매우 함부로 폄하시키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특수대학원을 접수한 사람처럼 여기저기 막말을 하고 다니니 그 사람 입에서 오르락거리지 않도록 그분께 잘하라는 충고였습니다. 모기만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대답한 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대해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며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본 과정에 대한 말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어떤 대꾸도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일하며 그저 조용히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항상 존중하고 말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경청하면서 스스로 누운 풀처럼 겸손하며 나아가 남의 단점은 덮어주고 오히려 상대도 모르는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이며 진정한 CEO임을 평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CEO 여러분, Never Eat Alone, 혼자 밥 먹지 말라의 공동 저자 키스 페라지는 마케팅과 세일즈의 컨설팅 회사인 페라지 그린라이트 최고 경영자이며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주위 사람들이 베풀어준 관용과 배려 덕분이었다고 고백하였으며 책을 통해 인간관계를 축으로 인생의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생생한 경험담을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사람을 찾고 누가 누굴 이용하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과 협력이 경쟁력이 되는 새로운 사회의 인간관계의 모델을 제시해주는 혼자 밥 먹지 말라는 책의 메시지와 심오한 뜻을 이제 확연히 알 것만 같습니다. 해서 당당한 CEO, 존경받는 CEO, 함께 일하고 싶은 CEO를 꿈꾸는 우리 서로 한 번 더 새롭게 마음을 다져보는 의미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옛 성인들의 말씀 중 CEO가 항상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계로 삼아도 좋을 명구를 소개합니다. 레설 12자는 편시시비인이라. 와서 시비를 말하는 자는 이 사람이야말로 곧 시비하는 사람이니라. 약청일면설이면 편견상리별이니라. 만약 한편의 말만 들으면 곧 서로 이별함을 보게 된다. 태공왈 태공이 말하였다. 용량타인 선수자량. 타인을 헤아리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를 반드시 헤아려라. 상인지어 환시자상.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니 함혈분인 선호기구.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의 입이 더러워진다. 또한 명심보감에 장단가가유 담양처처동. 장점과 단점은 집집마다 있고 따뜻하고 싸늘한 것은 곳곳마다 같다. 시비무실상 구경총성공. 시비란 본래 실상이 없어서 마침내는 모두가 다 헛것이 된다. 악인 독선인 선인 총부대.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꾸짖거든 착한 사람은 모두 대꾸하지 마라. 부대 심청한. 대꾸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한가롭고 독자 구열불. 꾸짖는 자의 입이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게 끓는다. 정려인수천 환종기신축. 마치 사람이 하늘에 침을 뱉으면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공자 위령공편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가여어니 부여지신 실인. 가히 더불어 말을 할 수 있는 상대인데도 더불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잃게 되고 불가여인 이여지신 실언. 가히 더불어 말할 상대가 아닌데도 더불어 말을 하면 그 말을 잃게 된다. 지자부실인 역불실언. 슬기로운 자는 사람도 잃지 않고 역시 말도 잃지 않는다. 실로 기막힌 말입니다.
정자가 말한 대로 존경받는 사람은 사람의 장점을 취할 뿐이지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점을 덮어주며 위로합니다. 진실로 충고할 일이 있다면 정성을 다하여 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먼저 말하기보다는 누운 자세로 항상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글로벌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이제 존경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성공한다 해도 일시적이며 거품일 뿐입니다.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거나 남의 비판을 일삼는 사람을 철저히 경계하되 그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물론 각별하게 몸조심하고 바르게 하며 모든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본 과정의 비전은 남의 비판을 일삼는 부정적인 요소라든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요소를 제거하여 긍정적이며 밝은 사회를 만드는 리더의 잠재력을 깨우자는 것입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는 부정적인 사람은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각 방면에서 이미 앞서가는 CEO들을 감히 가르치려는 교육을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공한 검증된 CEO들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장점이나 잠재력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 잠재력을 격동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만들고 싶은 작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본 과정의 정체성은 밝음이며 긍정입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CEO 여러분, 내 안에 부정적이거나 단점이 있으십니까? 무시해버리시죠. 비판적인 사고는 지도자의 독입니다. 긍정적인 밝음이 지도자의 경쟁력이며 능력입니다.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리더가 크게 성공하는 법입니다. 자랑스러운 CEO 여러분들의 성공이 본 과정의 자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